다 끝이 나가지고 60년 이상의 나무 목상자를 썼지만은 시대적인 요구도 플라스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국제 상자를 만드는 재료도 고갈이 되고 만들 수가 없다는 재료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없어지게 됐으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뭐 찍을 이유도 없는데 5월달 되면 철수할 거예요. 예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무실도 공사 한번 떠들기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쉬려고 생각이 모르겠는데 너희는 나이가 70인데 그만해야 되겠어. 나무 목재어 상자는 세척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나무 자체에 이제 습기가 머물기 때문에 뭐 곰팡이라든지 위생적인 부분이 약간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세척이라고는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도 그 플라스틱 의상자로 대체를 좀 해서 나무 목상자보다는 행정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자. 목상자가 비위생적이라는 말은 동감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비위생이 6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왔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났지요? 전혀 아닙니다. 어상자라는 개념이 우리 식기야에서 그 밥 먹을 때 그 밥그릇이나 수저나 이런 역할인 것이죠. 생선을 유통하는 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상자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경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여반들이 크기에 따라 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선별을 하고요. 경매도 이제 그 수량에 따라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단위와 같은 거죠. 경매에는 필수적인 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물을 담을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기 수송이나 또는 운송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단위의 거래가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요한데 상자는 지금 한 6만 개, 7만 개밖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고기가 하루에 10만 개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입상 연결하는 부분들이 약간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나무 상자가 이때까지 돼 왔던 이유가 첫 번째는 가격이 이제 저렴하니까 사용을 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상자에 없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목 상자는 생선을 담으면은 바닷물이 있던 염분 같이 이제 그 담기기 때문에 분이 목재에 흡수가 돼요. 목상자를 운용을 하다 보면은 이 수분이 발산이 되거든. 그렇다 보니까 선도 유지에 가장 좋아하는 거고 수산물은 특성이 부패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다고. 픽업하는 업자 입장에서 그 비싼 차량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또 막상 목상자가 그만한 기능을 수행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꼭 필요가 없었던 거지. 물이 묻어도 저녁에 되면 다 말라요. 그러니까 냄새가 훨씬 덜 나는 거지요. 하루에 몇만 개를 배열하고 2단으로 재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만지기가 용이한 게 나무상자다. 나무상자는 갈고리를 찍어도 지키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당시에는 그 5호 상자를 해가지고 중량이 좀 많이 들어가면 작업 과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적은 상자로 바꾸자. 그 당시에 5호 상자하고 4호 상자가 같이 공용으로 하다가 88년, 90년도 사이에 5호 상자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거 4호 상자로 정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5호에서 4호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량이 한 30% 정도는 적게 담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심했었고요. 우리가 상자 풀었나 어느 배가 상자 풀었나 어느 배가 플라스틱 풀었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상자만 관리를 하니까 상자 푸른 배하고 플라스틱 푸른 배 구분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전체적인 판매, 수량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파악해가지고 원활하게 고기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대략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2인 1조로 해서 18명 정도 일합니다.
물고기들을 육지로 이제 올리면은 이제 야간 작업자들이 우리 나무 상자를 에다가 깔아주면은 고기를 거기 갖다 들어붙잖아요. 이 작업을 하면서 파손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거를 밖으로 다 골라내가지고 빼놔놓으면은 주간 작업자들이 새벽 3시쯤 나와가지고 그거를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치고 버릴 거는 버리도록 분류를 하고. 수리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경매를 하면 그 일에 또 붙어야 되니까 고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일찍 나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물량의 10분의 1 보면 됩니다. 3만 개 같으면 3천 개. 전부 손으로 망치 쥐고 옛날부터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못을 당하니까 물 닮으면은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하증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 말인데 옆판 보고는 가와라고 좁은 부분은 썸마라 하는데 옆판이 많이 부하지면 잘 수리를 잘 됩니다. 그런데 썸마가 옆판이 좀 짧은 쪽 있지요. 그 부분은 어정하면 다 버립니다. 수리가 안 됩니다. 경매 끝나면은 이렇게 비워줍니다. 상자를 비워주면은 이제 우리 파트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앞쪽은 미약하게 착착 칠해가지고 한쪽으로 안 걸리게 빼고 저 뒤쪽에 중간에는 오늘 저녁에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착착 적재를 합니다. 파손 상자는 구분해내고 수거해서 저녁에 또 물량이 들어오면은 또 다시 또 이걸 갖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다시 적재를 해놓는 거지. 바닥에 적재하는 거는 쉽습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적재하면 되는데 X자로 계속 쌓으면 되고 그래 안 되면 일렬로 되면 넘어지요. 미야가에는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밑에는 넣고 또 여기 앞에 세개를 들어간다 아닙니까? 여기 요령입니다. 3개 들어가고 천장 위에 올라가면 이제 땅바닥에 재듯이 X자로 재어 올라가야 됩니다. 평균 한 18개 정도 올립니다. 왜냐면은 야간에 너무 높이 재놔면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프라티까지 다 할 때는 14만 개까지 풀었어요. 그때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는 한 4만 개 정도 보면 됩니다. 60년 전에는 요 주차장 자리가 상자 적재장이었어요. 요 주차장 자리에 차가 5대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상자가 다 적재장으로 쓰였었는데 시대가 이제 자꾸 변하면서 대체 상자가 이제 쓰이다 보니까 소멸이 싹 되는 거예요. 제일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의자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하루에 15만 개 입성할 때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고객이 났더라면 어떻게든 일할 사람이 보충이 되어가지고 활성화 되겠죠. 나무 상자에 대해서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현재 또 수급 부분에도 또 나무 상자들이 다소 수급이 있고 해서 현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플라스틱 상자로 바뀌었습니다. 목재어 상자를 공급을 못해서 위판에 차질을 한번 빚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나무 상자보다는 좀 위생적으로 좀 관리를 해보자. 목상자가 비위생적이라는 말은 동감을 못 하거든요. 비위생이 6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왔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났지요. 전혀 아닙니다. 수급이 안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목재수도 없고 가격도 안 맞고 지금 새 상자는 한 개에 2,5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 개 330원인데 그 2,500원짜리 갖다 이어가지고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빨간 플라스틱 표준화 상자를 2022년 11월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구역하고 6구역, 3구역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준화 상자를 공급해주고 회수해주고 세차까지 해주는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박스라도 약간 사이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선주들이 보기에는 작게 당기면은 자기네들이 좀 유리한 구조고 중도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기면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이제 조율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들을 좀 한 7차례, 8차례 이제 변경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매 첫날에는 또 혼선이 한 번 더 일어나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물을 계량을 해봤는데 한 8% 정도는 크게 제작이 된 것 같더라고. 노조에서는 상자가 크니까 돈을 더 내놔라. 그런 문제 때문에 진행이 되고 뭐 많이 담피면 억가를 많이 받으면 되는데 그 중매인들이 아 이거는 양이 많구나 하는 인식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선사들이 약간 기피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중민들도 몇십 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가 좀 많다 싶으면 돈을 좀 더 줍니다. 물량을 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목재의 상자는 2.4kg에 달하고 있고요. 제 플라스틱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 1.2kg,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무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운영하기에 용이하시죠. 트라틱에서 나오는 파트는 부녀반들이 참 좋아합니다. 또 목재 상자 보니까 하다 보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고기를 다시 담아야 돼요. 아무리 잘 고친데도 옆에 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목 떨어질 수가 있다고. 트라틱은 그런 전혀 없거든요. 나무 상자보다는 플라스틱이 작업이 원활하고 일단 가벼우니까 어머님들이 일하시기도 좋고 밀어내기도 좋고 긴 일 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플라스틱 상자를 가지고 오면서 세척이라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셨다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물병기라고 해서 판이 안 열리고 경매도 잘 이루어지는데 기계 세척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더러워졌던 어상자들을 모아가지고 전량 세척 업무를 해서 위생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물량이 많아질 때는 2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보다는 미끄러움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단점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좀 됐어요. 또 2단을 닿으면 1단에 눌리는 고기들이 정상이 있겠죠. 선사 입장에서는 뭐 1단으로 딱 담으면 좋겠지만은 고기 양은 많고 이 어시장 부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당일날 위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2단으로 담아가 판매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성어기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어시장 현실입니다. 그 나무 상자 같은 경우는 뿔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 생선 자체를 선도를 보호시켜 주는데 플라스틱 상자 저 부분은 숨을 안 쉰달까요? 그 안에 생선 비늘이라든가 많이 묻어 있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해서 이 청결 이 부분은 상당히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판장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플라스틱 상자 자체가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슬 던지면 이게 탄력을 받아 쫙 밀려버리거든요. 그게 작업자들이 이 상자를 밟는다든가 이렇게 사망사고까지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60년 넘어도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60년 동안 나무 상자를 해오다가 그걸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지금은 추세가 플라스틱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사에서 특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상자에 고기를 담기 시작한 지가 60년도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어상자 안 있으면 공동어시장에는 돌아가기 힘들었겠죠. 그럼 사실은 변화가 오고 있는 과정인데 변화가 와야 된다 생각하고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거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 우리 상자가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마가 비워가지고 또 밑에 막 베이트 같은 거 땅바닥에 젖잖아요. 그러면 상자를 엎어놨고 거울이 항상 폭이 난다고. 그 사용하는 거 비어로 서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려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우리 파트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항상 그래요.